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팍스 인베스테너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업 시켜드리는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좀 반갑게 인사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꼭 그렇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우리가 이제 워낙에 이벤트가 좀 많은 날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FMC 공개 의사록 공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 이벤트가 거의 다 끝났어요. 이번 주는 이번 주도 이제 목요일이니까 마무리가 돼갑니다만은, 그래도 중요 이벤트가 마무리되고 나서의 어떤 원동력이 뭔가가 하나의 힘이 방향성이 되어줄 거야라고 판단했던 엔비디아는 잘못 없습니다. 그죠? 엔비디아는 잘했어요. 그 다음에 미래 가이던스도 좋아. 다음번에도 좋을 거야. 야,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배당까지 더 주겠다고 이러고 엔비디아는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반영이 그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미국 시장조차도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만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시간의 거래에서요. 엔비디아가 한 10%의 시간의 거래 급등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한 5.7% 이런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10% 갔잖아. 약간 이런 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우리나라의 반도체 혹은 소부장 이런 쪽들의 탄력을 주지 못하고 되려 아침에 살짝 갭뜬 것조차도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반면에 이제 금통위 금리 결정 끝나고 나서부터 시장이 조금씩 돌리는 분위기였다가 용산에서 대통령실 용산에서 반도체 산업에 26조 원을 마련해가지고 좀 지원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늦었어. 그죠? 같이 그냥 빵빵 터트려갖고 그냥 주가가 팍팍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내일이라도 좀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어려워도 우리 여벤져스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자, 오늘 함께 나온 우리 여벤져스님 인사하면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인 3색 그죠? 3인 3색의 그런 날입니다. 시장처럼 이제 좀 각자의 색깔이 좀 뚜렷한 그런 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우리 시장님부터 인사 좀 해주시죠. 네, 하루 쉬고 돌아온 빌 게이츠입니다. 네, 한 주의 끝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결과도 나오면서 시장은 불안정성이 좀 해소된 모습입니다. 이제는 실적 발표 결과에 따른 대응이 중요한 시점 같은데요. 저와 함께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성공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수빈님도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경제학의 막내딸 막둥이 애덤스민스 김수민입니다. 오늘 알아야 할 내용 많아서 오늘 보다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경제 막내딸. 집에서도 막내딸인가요? 네, 집에서도 막내딸이에요. 아니, 딱 외모에서도 뭔가가 나 막내야 하는 그런 막내미가 있나요? 네,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뭐 같나요?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여동생 있을 것 같은데요? 중간? 저 둘째? 첫째. 첫째요. 첫째예요. 남동생 있습니다. 남동생이 둘. 네, 둘. 딱. 거기 요즘에 이제 형제가 많지 않으니까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막내. 막내일 것 같아요, 진짜. 왜 막내인 것 같아요? 뭔가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이런 좀 제가 밝아 귀여운 보이나요? 느낌. 네, 밝고 귀여우신 느낌. 그렇군요. 이게 장남이에요. 근데 막내예요. 네? 네, 누나만 넷입니다. 위로 누나 넷의 막내 아들. 와. 그래서 대박. 많은 분들이 저 사람 와이프는 고생하겠다 어쩌겠다 그러는데 절대 안 그럽니다. 절대 누나들이 맨날 김치에다가 뭐 특산물에다 이런 맨날 보내주고 집에서 그냥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시어머니 만나는 첫날 결혼도 하기 전에 그냥 아이고 저 시골까지 오니라고 고생했는데 뻗친디 좀 누워 있어라 그러니까 네 그러고 바로 누웠어. 그럴 정도의 멘탈을 가지신 분이시라서 절대 누나만 타고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막 챙겨줘.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좋습니다. 좀 화기애애하게 시장도 좀 이렇게 밝았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밝지는 못했어요. 미국 시장 나스닥부터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엔비디아 소식이 나오기 전에 FOMC 의사록을 봤더니 어머나
아니 파월은 금리 인상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어쨌든 그 사람이 대표적인 얘기를 하는 그거지 자기 생각만 얘기했나?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뭐 QT 규모를 줄이는 것까지 해서 야 금리 인상은 개뿔 이제 아예 금리 인하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줬었잖아요. 네. 그런데 의사록을 공개해봤더니 어쨌든 소수 의견이든 뭐든 위원들이 금리 인상해야 된다 그럴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버린 거죠. 네, 말이 문구에 딱.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파월은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말쟁이 내지는 정치적 인물 이렇게 봐요. 아주 그냥 지금 계속 현 정권,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이죠. 바이든 정권을 어떻게든 밀어주고 싶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하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도 실적 발표 전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시간 외 거래에서는 5% 이상 올라서 일단은 시간의 거래가 됐으니까 한 번 정도 오늘은 오르기는 할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른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끌어올릴 수 있을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마이크로나 이런 것들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또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스닥의 어떤 오늘의 또 신고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텐데 그 다음 그러니까 그래 좋아 갭상승을 또 한다고 칩시다. 우리나라도 오늘 그랬잖아요. 해놓고는 쭉 밀어버리잖아요. 네. 요런 게 혹시나 미국에서 나타날까도 한편으로 생각해야지 무조건 장밋빛만 볼 건 아닌 것 같다. 반응이 은근히 시큰둥하구나. 자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아이고 이게 뭐야. 저 그나마 오후장에 조금이라도 땡기는 모습이 있어서 다행이었지. 이거 오늘 좀 그랬습니다. 그 하이닉스는 SK 하이닉스는 그나마 조금 힘을 썼었고 나중에 조금 힘 빠졌죠. 삼성전자는 전혀 힘을 못 쓰다가 그래도 이제 용산에서 그런 소식이 26조 원 소식이 나오면서 점심시간에 살짝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지수가 조금 반등해 보는 그런 모습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거의 올라가는 거 없이 안 좋았는데 그 소식에 조금 올라갔어요. 뭐 오늘 아마 두 분이 여러 섹터를 잘 준비하셨겠지만 일단은 그 가는 종목 sek터만 쫙 갔어요. 어제 갔던 것들 수소에너지나 이런 쪽들도 한번 빡 가는 모습에다가 신재생에너지 빡 그다음에 원자력도 한번 빡 하다가 조금 약했어. 빡 갈 뻔했고 엔터. 야 드디어 하이브가 움직이나? 와. 드디어 시끌시끌한 건 이제 좀 지나가야 하는갑다. SM 막 이런 종목들도 장중 10% 뭐 이렇게 강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일단은 가는 섹터는 우리가 체크를 해서 그쪽을 따라 붙어야 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그러면 오늘의 핫 섹터부터 살펴봐 보도록 하죠. 자, 두 분 중에서 자, 어떤 분이 먼저 해 제가 주실까요? 먼저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 주세요. 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할 핫테마는 바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오늘 핫 뜨거. 네, 매우 뜨겁게 오늘 상승했죠. 그렇죠. 네, 간밤 미국이 전기차와 반도체, 의료품을 포함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 일부를 8월 1일부터 발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올해 8월 1일 관세 인상 품목은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태양광 패널 등인데요.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동남아시아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태양광 업체의 반사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 미 태양광 업체 주가가 태양광 에너지의 향후 긍정적인 전망에 따라서 급등세를 보인 점도 오늘 국내 증시에 빨간불로 작용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HD 현대 에너지솔루션, 대명에너지, 하나솔루션 등 태양광 에너지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상한가. 야, 아침에 쭉 시작하더니 HD 현대 같은 쭉 상한가를 말고 쭉 끝나고 하나솔루션 역시 상당히 강력한 모습으로 처지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강한 모습을 잘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소개한 것 중에 하나가 전력주였죠. 네. 전력, 설비, 그다음에 전선, 구리 이쪽들에 많은 얘기를 드렸고 왜 그 섹터가 그렇게 가는가? 그리고 지금 어떠한 구간에서 만들어지는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수소에너지나 태양광, 풍력도 갔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원자력도 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왜 갈까? 근데 전력 설비 그다음에 전선구리는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바닥을 깐다고 인프라를 깐다고 쫙 깔아져 있어. 그래 이제
그 전에는 전기를 많이 생산해 내봤자 송전의 문제. 어제 약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주도에서요. 태양광이나 풍력, 특히 풍력이죠. 해상풍력으로 많이 전기를 만들어도 소비가 안 되니까 한 번씩 전기차 충전 지금부터 50%막 이런 거 문자 옵니다. 와요. 그러니까 전기 쓸 데가 없어서 이걸 가동을 멈춰야 될 정도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전기 사용이 많이 늘어나. 더 많이 늘어날 거야. 그래서 야,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냐? 먼저 그러면 전선부터 깔아야죠. 네, 그죠? 전력망부터 깔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전기 에너지 생산. 개발을 해야죠. 그렇죠. 네. 전기가 많이 만들어져야 됐던 거죠. 전기가 많이 만들어져야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야 이제 데이터 센터든 뭐든 이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순서가 이거 전력 다음이 바로 AI 가는 게 아니라 전력망 깔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기 생산 쪽으로.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도 미국에서도 뭐 아주 그냥 무슨 폭풍 재난 영화 보듯이 그죠? 막 자동차가 날아가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지금 남미 쪽에 엄청나게 홍수 피해 뭐 중국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기후 문제가 더 이상은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상태에 왔어요. 그러니까 즉 에너지는 더 많이 써야 되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화석 연료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하자. 근데 태양광, 풍력은 계속 하고 있어. 근데 야, 그거 갖고 지금 안 돼. 더 많이 필요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에서 그러면 수소를 추출해가 이 내용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원자력도 지금 우리가 6월 달까지 여러분들 계속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잖아요. 이런 게 지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전기를 많이 만들었어. 만들어낼 수 있게끔 됐다. 그럼 그 다음 순서는 뭘까요? 데이터 센터? 그렇죠.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게 더 많이 설비가 되겠죠. 그런 순서에서 이제 AI까지 쫙쫙쫙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우리 한번 투자의 포인트를 갖고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수미님. 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핫이슈 섹터는 제가 화요일에 준비했던 탑픽 섹터이기도 한데요. 힌트는 에너지입니다. 오늘의 핫이슈 섹터 원자력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자력 발전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치가 새삼 주목받게 된 건 생성형 AI 발달로 에너지 사용량이 폭증한 데서 찾을 수 있는데요. 또 세계 주요국들이 탈탄소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서 신규 원전을 포함해서 중단되거나 폐기됐던 원전까지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영국 원전 기업단이 다음 달에 한국을 찾는 걸로 확인되면서 국내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23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영국 원자력 산업협회와 원전 기업단이 다음 달 11일부터 나흘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의 상승세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국내 원전의 수요 또한 높아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자력이 지난번에 우리 추천했던 우진엔텍이 오늘 또 고점을 높여가지고 전고점 또 넘어갔거든요. 장중에 한번 이제 그렇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쪽은 그렇죠. 일단 당장만 보더라도 7월달 체코 수주의 어떤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으니 기대감이라는 게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확정돼 버리면 와 해갖고 또 급등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것도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에 너무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자 이제 확정됐어. 그래 저렇게 잘 나올 줄 알았어. 하는 그런 시장 반응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원자력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진짜 다시 한번 원전 강국으로서 수출을 하고 막 그렇게 가려면 인재를 빨리 키워내야 돼요. 인재. 우리가 엄청나게 인재가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탈원전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지원자도 많이 없어지고 해외로 유출된 그런 인재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지금에 와서 이 젊은이들이 원자력 학과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 전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인기 있는 부분들 엔지니어들 대우를 잘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뭔가 조금 너무 그런 부분들에서 처우가 좀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그 전투기 이 KF-21 같은 걸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심지어 개발비를 5천억이나 낮춰했대요. 그러면 그거는 그 엔지니어 분들이 막 자기 인생을 갈아 넣은 거예요. 그렇게 희생을 해가면서까지 하니까 비용 절감이 되고 그 대단한 물건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엔지니어 분들에 대한 대우를 높이 하고 그 이과 계열, 그 과학 계열이나 이쪽의 대우가 높아져서 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그쪽에 꿈을 펼쳐줄 수 있게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근본적인 것부터 좀 뜯어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소형 원전 모듈러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게 에너지는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고 송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기를 생산한 곳에서 멀리 보내려고 하면 로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까운 곳에,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이 어느 지역에다가 이제 원전을 우리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면 반대할 거 아닙니까? 우리 동네는 원전 들어오면 안 돼. 위험해 그거.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삼성전자 대규모 반도체 공장 들어옵니다. 대규모 단지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 전력을 소화를 하려면 SMR 같은 거 아주 안전한 기존 대형 원전보다도 10배 이상, 20배 이상 안전한 SMR. 요거 하나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찬성? 콜? 이렇게 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적인 어떤 부분들에서 골고루 그 발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서울 막 이런 데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저 터지면 끝장나지 않아요? 원전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이제 그 체르노빌 사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발단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그 후쿠시마 원전이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오래되기도 했지만 대지진이잖아요. 엄청난 재앙이 인류가 막을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중대한 사건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타난 부분들이고 이제 거기에서 대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형 원전 쪽 말고 소형 모듈러 원전으로 가자. 이게 훨씬 안전하고 예. 그다음에 사고가 터졌을 때 묻어버리기도 참 쉽습니다. 그죠? 대규모 원전 같은 경우는 그걸 막 시멘트를 위에다 엄청나게 부어가지고 이걸 봉쇄를 한다?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고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요. 근데 소형 모듈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 분산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에너지 로스가 훨씬 작다는 거, 공단 하나에다 딱 설치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흐름은 그렇게 궁극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여러분들 원전 관련돼서 좀 공부를 하시면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모듈러 원전 쪽을 조금 더 주의 있게 보시고 그러면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형 모듈러 원전. 자, 잠깐 순서가 약간 꼬일 것 같긴 하지만 자 그러면 요것도 숙제요? 자, 숙제로 우리 소형 모듈러 원전에 관련된 기업 종목이 뭐가 있는가를 자, 우리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알려주는 누가 좀 안내를 해주시겠어요? 두 분 중에. 네,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먼저 하세요. 원자가 있으니까. 네. 저희가 문자 주시면 바로 안내해드리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아래에 나가고 있는 문자 샵 3989로 업사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비가 있는데 100원입니다. 이 100원의 행복으로 저희가 드리는 정보부터 알짜배기 전략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보시는 즉시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자꾸 숙제를 줘서 우리가 좀 유용한 정보는 그렇게 또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괜찮죠? 그쵸. 네, 참여 공부하는 거예요. 네. 자료는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고급 자료로. 네, 고급 자료로. 알았어. 네. 자, 우리 희정님. 네, 오늘 태양광 말고도 또 뜬 핫테마가 있죠. 두 번째 핫테마, 바로 SOFC입니다. 그 SOFC가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 먼저 드릴게요. SOFC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의 약자로 연료기체가 가진 화학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변환 전지를 의미합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넘어 SOFC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SOFC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산소와 반응시킨 뒤 전기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고효율, 저탄소의 장점이 있는데요.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SOFC 활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한선 엔지니어링, LS 머트리얼즈, 범한 퓨얼셀 등 SOFC 관련주가 오늘 상승했습니다. 네, 이거 정말 잘 봐야 되는 섹터일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전력주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내려오면서 그 자금들이 이쪽으로 쏠려서 지금 새로운 에너지, 다른 에너지원들을 떠받치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쪽에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인베스테너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민님 하나 더 갈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핫이슈 섹터 바로 바이오입니다. 최근 HLB그룹이 설립 이래 최초로 바이오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HLB가 조선사업부를 물적 분할하고 완전한 바이오 기업으로 전환한 뒤 이뤄진 첫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포럼에서는 FDA 불승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FDA 문턱을 넘지 못했던 원인 중 하나인 중국 항소제약의 관계자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21개 기업이 독보적 기술 우위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인정받아서 국가대표 바이오 스타트업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향후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최대 5억 원의 기술 개발 자금, 또 연계 지원을 비롯해 기술 보증 등을 우선 우대 지원받게 되는데요. 국내외로 바이오 분야가 효과적인 성장을 위한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로 오늘의 핫이슈 sek터로 선정해봤습니다. 네, HLB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오늘 포럼을 하면서 오늘 9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뭐 이제 그 진 회장 이제 이렇게 인사말 뭐 그다음에 뭐 누구 뭐 인사말 개사 이런 거 하다가 원래 이제 이거를 생중계 그러니까 방송에 촬영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거기까지 하더니 갑자기 워워워 촬영하면 안 돼요. 방송 중단시켜 버렸어. 왜요? 무슨 일이죠?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지금부터 PPT 자료나 이런 게 외부 유출되면 안 된다고. 아니 이게 말이 웃기지 않아요?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어디까지만 촬영 가능하다 내지는 이런 협의를 하든지 해야지 갑자기 인사말 하고 나서는 지금부터는 촬영하면 안 된대. 아니 그럼 부르지를 말든가.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공개적인 포럼 이런 느낌 아닌가요? 포럼인데. 네. 그래서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이거는 저만의 내피셜, 이 나쁜 생각, 네, 여러분들 나쁜 생각이 드는 게 야 이런 거 한다고 하는 게 하나의 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한 9% 정도, 몇 프로 정도 아침에 쫙 올라갔거든. 네. 그러니까 괜히 16%나 올라갔네. 16%나 급등을 한번 시켜놓고 이거에 희망 고문을 시켜서 개미들이 달라붙게 만들고 또 떨어져 나간 건 아닌가라는 그런 나쁜 생각. 네. 이제 너무 이제 오래됐으니까 투자를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항상 의심이 나요. 항상 그냥 항상 뭐든지 의심을 합니다. 그냥 의심을 해보는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려 16%나 아침에 딱 급등을 딱 시켰다가 그대로 쭉. 그래서 뭔가가 나쁜 것 같다, 못된 것 같다. 혹시나 전략이면 굉장히 성공적이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들이 그걸 유도를 한 거라면, 그런 것들을 생각한 거라면 정말 못됐구나, 나빴구나. 지금도 이게 그런 의심이 많잖아요. 아니 미국이 중국 그 기업하고 합작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중국이 끼면 이걸 과연 승인을 해줄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정말 복잡하게 많았는데 아직도 지금도 그냥 그 사람들 불러다가 관계자들 불러다가 우리는 잘할 수 있어. 몰라요. 뭐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이제 선수의 영역이에요. 단타 대잔치 하는 스캘핑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그냥 차트만 보고 수급만 보고 짧게 다다다다다 단타 치는 그런 선수들만 갖고 노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 정도로 조금 하고, 우리는 나중에 한참 이제 바닥 따지기 나오면, 그다음에 오늘도 최근에 우리가 그 패턴 공부하잖아요. 네. 패턴 공부하는데 바닥에 나오는 패턴 있어요. 그거 나오면 하자고. 그거 나오면 바닥권에서. 아셨죠? 자, 이렇게 오늘의 핫 이슈들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들, 앞으로도 어떤 것들, 참 아쉬운 하루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정도만 세게 가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좀 처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화장품도 일부 종목만 몇 개 툭툭툭 한 서너 개 정도만 좀 올라가고 나머지는 또 못 갔거든요. 반도체도 잘 못 갔어요. 반도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사실 그 반도체 기대감이 상당히 컸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실적을 맞아요. 발표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최소 엔비디아 시간외에서 한 10% 정도까지만 올라갔으면 오늘 제대로 한번 해서 단타라도 한번 먹었을 텐데, 저도 아침에 매우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야, 뭘로 들어가지? 진짜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선택해야지 했는데 너무 약해. 수급이 들어오는 게. 그죠? 오늘 아침에 같이 확인했잖아. 아침에. 우리 이제 수업 받고 있으니까 두 분이.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들어가지 말자 그랬어. 그죠? 네. 안 하길 잘했잖아. 그래서 쭉 밀려버렸으니까. 그 차라리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좀 에너지 쪽을 로봇에 또 조금 이제 약간 오늘 어제 아주 그냥 예. 그랬던 오늘 아무튼 개인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의 또 강의를 위해서 이동할 텐데 여러분들 아직 끝난 거 아니고 두 분의 종목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우리가 어제 여러분들께는 또 이동평균선에 대한 종류와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어요. 이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기초를 다져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거기까지 역할을 하는 사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동평균선, 추세, 패턴, 그죠? 거기에다가 거래량까지 분석이 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추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진행하는 동안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시 이제 패턴 부분들로 돌아가서 패턴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전형이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헤드앤숄더 조금 알아봤어요. 오늘은 역헤드앤숄더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지난번 우리 희정, 제가. 네, 네, 희정님의 종목 CJ 제일제당이 모습이 바로 역헤드앤숄더와 가장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자, 그래서 어머나 좌측 어깨, 그 다음에 뚝 한번 내려와서 머리,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와서 올랐어요. 예, 그래서 그때 거래량이 늘었어. 요 조건이 맞아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헤드앤숄더 여기죠. 역 헤드앤숄더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의 패턴이죠. 네.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했으니까 또 크게 보면 쌍 바닥이 또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왔어. 그러니까 그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그날 한 추천하고 4%? 바로 다음 날 네. CJ 제일제당 같은 그런 종목이 저는 고점 넘어가 버리잖아. 바로. 역시 이 거래량을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했구나 하는 것들. 네, 그렇죠?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공부가 이런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가면 짧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완성이 되어 있는 종목은 상당히 크게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더 오른다는 얘기죠. CJ 제일제당. 그랬으면 좋겠죠. 네. 네, 주가는 뭐 귀신만이 맞추는 거니까. 자, 아무튼 우리는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렇게 쭉 크게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가 좌측 어깨가 되겠죠. 여기가 머리, 그러니까 물구나무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대가리 박아 요거 한 건가?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우측 어깨. 네, 거꾸로죠. 그래서 이 좌측 어깨의 고점, 그 다음에 우측 어깨, 요 머리, 여기 시작되는 시작점,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 여기를 이으면 바로 뭐가 된다? 목선. 넥 라인이 된다. 넥타이, 넥 라인 하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가 보통 이 넥라인이 여기를 뚫었을 때 우리가 매수 포인트가 여기서 사면 좋겠지만, 그죠? 네. 확인을 더 해야 돼요. 여기서 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면 이 정도는 한번 1차 매수 정도는 가능해요. 그리고 2차로 여기를 뚫을 때 한 번 더 매수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넥라인 근처에 왔을 때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럴 때 목표치는 바로 머리가 큰, 우리 멤버들 중에서 머리가 누가 제일 크지? 자, 머리가 제일 큰 사람이 제일 크게 먹는다. 예, 요 머리, 넥라인과 머리, 요 길이만큼이 일단 1차 목표치가 돼요. 근데 말 그대로 1차 목표치예요. 여기서
책에는 없는 내용, 그죠?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자,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목표치 한 가지는 이 진폭이죠? 네. 진폭.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치를 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 아, 이거 금요일날 시험 문제 나올라나? 근데 여기 자료에는 없으니까 아마 시험 문제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몰라, 또 우리 PD님이 만들지도 몰라. 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자, 우리가 요거 패턴 공부할 때 네. 지속형하고 반전형하고의 차이점이 있다 그랬어요. 가장 큰 차이점. 지속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패턴 만들어지고 더 간다. 네. 이게 지속형이죠? 네. 근데 반전형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뭐 어쩌고 하다가 이렇게 떨어진 게 반전형이죠. 네. 추세가 바뀐다. 이런 바뀌는 차이가. 건데 그래서 지속형과 반전형의 실전 매매를 하다 보니까 네. 모양이 중요하지 않더라 이거. 모양보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였다. 거래량? 자, 다시 봐봐. 잘 봐봐. 자, 이렇게 가다가 찌찌찌찌 하다가 쫙 갔어. 요게 지속형. 똑같은 모양인데 가다가 찌찌찌찌찌 이렇게 됐어. 길이. 그렇지, 길이. 나도 말하려 했는데. 네. 이걸 좀 유식하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길이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기간. 그죠? 이게 만들어진 형성 기간. 형성 기간에 따라서 이 형성 기간이 짧으면 지속이 될 경우가 많고 형성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거 세력이 팔아먹었구나. 팔아먹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 내지는 세력이 바닥을 매집을 했구나. 매집을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 티 안 나게 매집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 형성 기간이 은근히 긴 거예요. 은근히 긴 거예요. 얼마나 기나요? 그거는 종목마다 다르죠. 그다음에 패턴마다 다르죠. 역헤드앤 숄더냐, 뭐 바닥형이냐, 아니면 쌍바닥이냐, 뭐냐에 따라서 다 다르죠. 쌍바닥일 경우보다 쓰리바닥이면 더 길 수도 있고, 그죠? 네. 종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말을 해주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목표치 잡기, 목표치. 근데 아마 못 맞출 거야 이거. 목표치를 잡을 때 첫 번째는 진폭으로 잡는다. 두 번째는 뭘로 잡을까요? 방금 얘기한 게 힌트가 있어요. 신뢰도로 잡는다? 신뢰도 어디서 갑자기 신뢰도가 나왔지? 기간. 그렇지, 기간인데. 자, 이제 딱 이해가 되면서 해야 돼. 기간의 길이로 잡는다. 만약에 이 목표치만큼이 안 갔어요. 네. 그러면 이게 형성된 기간만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얘는 이제 지금 그 역회된 숄더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랐다가 찍찍찍찍찍찍찍찍 횡보를 했다. 네. 그러면 요 길이만큼 있죠, 기간. 네. 기간만큼 요 이렇게 세우면 어떨까? 이렇게 세워지겠죠. 네. 이 길이 이렇게 세우는 만큼이 또 하나의 목표치가 됩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거래량 이런 게 좀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패턴이라고 하는 것만 잘 아셔도 여러분 이제 매매 형태는 진짜 하루에도 막 샀다 팔았다 막 10초에 뭐 1분에 뭐 5분 안에 샀다 팔았다는 스캘핑이 있고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매매가 있고 뭐 오전에 한 번 내지는 오후에 한 번 뭐 이런 식이거나 하루에 한 번 정도 샀다 팔았다는 그렇게 하는 단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박 3일 3박 4일 뭐 이렇게 가는 수익 매매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한 달 두 달 갖고 가는 뭐 중장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단타 매매나 이런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이런 거 찾으세요. 이런 거 패턴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 그런 분들이 추세 공부를 하시고 패턴과 추세만 공부하면 이게 짤짤이로 먹는 어떤 그런 정도의 수익이 아니라 진하게 먹는 크게 먹는 5% 10%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최소 30% 50% 70% 80%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공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패턴을 알아야 돼. 탐나네요. 네. 그렇죠. 이제 뭐 그 내용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건 이제 거래량, 그죠? 왼쪽 이렇게 있으면 여기 거래량 계속 줄어들어야 돼. 계속 줄어들다가 여기 이후로 거래가 늘어야 돼. 핵심은 그겁니다. 그냥 핵심은 그거다. 핵심은 그거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목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그죠? 목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급격히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성공 확률이 높아요. 아까 맥라인, 네. 넥라인이죠, 넥라인. 예, 요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자, 원형 바닥형, 원형 천정형은 이제 이게 역헤드 ሾ트라고 뾰족뾰족하지 않고 그냥 원만하게 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됐으면 여기까지 시작 라인까지 목표치가 가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성공을 하면 2차 목표치는 여기 요 진폭만큼을 한 단계 더 당겨서 가고 그 다음에 형성 기간만큼 또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원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오케이? 예, 원리는 거의 있어요. 천정형은 반대겠죠. 이렇게 쭉 올라서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요 떨어지는 진폭만큼 또 떨어질 수 있는 그 라인이 있고 형성 기간만큼 하락 기간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리를 알아가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네. 근데 내가 대신에 실전 차트를 정말 많이 보고 맞나 안 맞나 대비를 많이 해보고 네. 그런 검증을 해보시는 것들 많이 해보시는 분들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패턴 뭐 봐야 될 것들 더 많은데 다음 주 시간에 오늘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시간에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자 이제 기초를 다져가는 시간들 사실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럴 때일수록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놓으면 장 좋아질 때 본격적으로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마음이 그냥 짧게 움직이지 않도록 좀 엉덩이 무겁게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크게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꾸 전력주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그걸 뒤따라갈 수 있는 섹터가 뭘까 자꾸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지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떤 탑픽 섹터에서 어떤 종목이 나올까? 궁금합니다. 우리 시정님부터 갈까요? 네, 이제 전력주 뒤를 이어서 또다시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섹터, 바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네, 최근 AI 발달로 데이터 센터에 많은 전력이 필요로 하면서 미국은 현재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에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 에너지가 전력 공급 수단 중 하나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간밤 미국이 발표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 관세 조치로 한국이 태양광 산업이 반사이익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빌 게이츠가 선택한 태양광 관련주 좀 이따가 곧 확인하시죠. 네,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끔 설비가 또 필요한 겁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설비. 그죠? 네. 그동안은 전력을 송전하고 이제 변압하고 이런 설비였고 그 다음은 전기를 생산하는 그거에 초점 맞춰진 거다. 그것들이 간다고 하면 정말 또 괜찮게 갈 수도 있어요. 한번 이따 차트도 한번 볼수록 합시다. 자, 우리 수민님은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섹터는 사이클의 다음 차례로 오지 않을까 싶은 섹터인데요. 바로 바이오입니다.
네, 최근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있다고 알려드렸었죠. 글로벌 제약사들도 2024년 전략을 공격적으로 잡았는데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미국에서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즉 바이오 ISA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한국도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기술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기술 플랫폼과 개발 중인 항암제 파이프라인, 즉 신약 후보 물질을 소개하고 여러 대형 제약사와 물질 이전 계약을 진행한 약물 표적 전달 기술 등 다양한 신약 개발 협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코엑스에서 열렸던 바이오 코리아 2024에 이어 HLB그룹은 설립 이래 최초로 자체 바이오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죠. 주식 종목들의 사이클이 최근 구리에서 전력 설비, 화장품에서 AI까지 정말 빠르게 바뀌어 왔는데요. 이 바이오의 시대가 오기를 전망해 보면서 오늘의 탑픽 섹터 바이오로 선정해 봤습니다. 네, 자 이따가 차트까지 볼 시간이 있으려면 바로 종목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우리 희정님. 네, 빌 게이츠의 탑픽 종목 바로 금양 그린 파워입니다. 이 회사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 및 산업 플랜트 전기공사 사업을 영위 중인 종합 건설 기업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분야 매출은 2021년 5%에서 지난해 24%까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매출 규모가 확대되는 와중에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내에도 어느 한 분야에만 치우친 게 아니라 태양광 풍력 사이트 구축에 참여하면서 ESS, 수소 연료까지 다양한 에너지 분야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어느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을 받든 해당 에너지주와 관련해서 상승할 여력이 있고요. 또 최근 제주도와의 발전 사업 협약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매수 매도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수가를 16,000원으로 잡아봤는데요. 일단은 종가가 사실 17,3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연료전지 업체인 블룸에너지가 프리마켓에서 마이너스 5%를 오늘 나오면서 내일 아마 이제 금양 그린 파워도 좀 하락할 차익 실현을 할 예정으로 생각이 돼서 조금 매수가를 더 낮게 잡았어요, 종가보다. 그리고 목표가는 19,000원, 19,000원으로 잡아봤고요. 손절가는 14,5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자 차트를 잠깐만 봐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 중에서 원형 바닥형 이런 거랑 조금 비슷하게 그죠 원만하게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뭘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돌린다면 그렇지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머나 늘어나네요. 있죠 요 떨어질 때보다 어때요? 요 거래량이 확실히 늘죠. 네. 그리고 목표가를 지금 19,000원 잡았는데 오케이 왜 여기 거래량이 많잖아요. 여기 많은 때에 그 가격대가 19,000원 정도까지이니까 그 정도로 이제 목표치를 잡아보는 거. 일단은 싸게만 잡으면 됩니다. 싸게 잡아서 뭐 이제 가는 것들. 이게 이 거래량을 유지가 되는 것 차트는 정말 참 이쁘게 잘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돼요. 자 우리 수미님. 네, 바로 이어서 제가 오늘 선정한 바이오 기업 큐로셀까지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의 탑픽 종목은 바로 큐로셀입니다. 큐로셀은 면역세포를 이용한 항암세포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면역 항암제인 카트, 즉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인 암발셀로 이슈인데요. 9월에 신약 허가 신청을 하는데 국내에서 직접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기존에는 생산을 삼성 서울병원 내에 있는 GMP 시설에서 진행했는데 상업화가 가까워지면서 대전에 있는 GMP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립했습니다. 이 제전 생산 시설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간 700명의 환자 분량을 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호재가 있는 큐로셀,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32,500원, 목표가 37,500원 잡았습니다. 손절가는 3만 원입니다. 네, 자 이것도 바로 잠깐 차트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신규 상장할 때가 보통은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데 요걸 돌파해 보려는 시도가 지금 한 번,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이제 시도가 있었고 그 앞반에서의 거래량이 압도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돌파하는 건 실패했죠. 살짝 넘어갔다 실패했고, 자, 두 번째 도전에서는 어때요? 조금 더 높이 올라가 봤어요. 또 높이 올라가 봤고 거래량이 조금 더 힘을 쓰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즉 여기만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대량 거래를 한번 더 터뜨려주면서 여기만 넘어간다라고 하면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당장은 어쨌든 여기까지 오면 저항대니까 목표가를 그래서 요 저항대까지 일단은 보자. 그래서 여기가 뚫리게 되면 다시 한번 진입에 대한 생각들을 더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목표치가 확 높여서 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대응 포인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네,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3989로 업사부 치시면 저희와 함께 더 계속해서 많은 정보 누릴 수 있습니다. 단돈 100원으로 더 많은 수익 창출해보아요. 네, 좋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